학원의 부동산 TV. 안녕하세요. 학원의 부동산 TV를 운영 중에 있는 학원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수많은 방편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취득세도 그대로일 수는 없겠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기왕 보시는 거 꼭 한번 눌러주고 가시죠. 우선 취득세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취득세가 뭘까요? 뭔가를 취득했으면 내는 세금이란 소리 같은데 지나가다 동전 한 입 주었다고 내는 세금은 아니겠죠. 취득세란 지방세법 제7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제법 덩어리가 있는 것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란 소리 같군요. 길거리에서 주운 동전은 여기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이 중에 제 채널의 특성상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으로 바뀌게 되는 취득세의 핵심이 주택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뀌기 전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같았습니다. 6억 이하는 1%대, 6억에서 9억 미만은 2%대, 9억 이상은 3%대.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액에 따라 최고 3%까지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4주택 이상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4%대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했었죠. 하지만 이제 심플한 시기는 지나갔고요. 2020년 8월 11일 이후부터는 바뀐 법을 적용받는데요. 바뀐 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중과를 하게 됩니다.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기준대로 1에서 3%대로 유지하고요. 3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3주택자는 8%, 그리고 4주택 이상부터는 12% 세율로 중과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조정 지역을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과를 하게 됩니다. 실거주 주택, 일체 말고는 보유하지 말라는 소린 거죠.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 이상은 12%입니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자에게 최고 4%의 세율을 매겼었는데 중과된 세율에서는 최고 12%대이니 현행부터 최고 3배의 중과 세율을 매기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데요? 말이 3배지. 예를 들어 볼까요? 부산 지역에 3억 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또 매입하려고 한다면 기존에는 6억 원 미만 1%대 세율을 적용받아 5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었다면 현행은 8%대로 중과되었기 때문에 4천여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3,50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조건에서 조정지역에서는 갭이 더 커집니다. 3주택 이상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취득세가 6천여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에 비해 세금으로 5,500만 원을 더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채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2채 이상은 보유하지 않는 것이 참 아름답지 않겠니? 란 뜻이지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한 채의 집으로 볼까요? 우리 집 토쿠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 채의 집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분양권과 조합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한 채의 주택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수의 기준은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 세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포함한 당신과 함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체가
집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 소유의 집이 없다고 해도 아내나 당신의 아들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한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보는데요. 단, 자녀가 월 70만 원 이상 수입이 있고 따로 살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였음에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얼떨결에 떠나게 된 주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일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에 차익을 추징당하는데요. 기한은 일반은 3년, 조정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주택을 보유하였음에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번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까지의 취득세 발생 요인은 유상매매를 통한 취득이었다면 만약 무상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정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주택을 정려해줬다면 정려받는 내 아들은 취득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기본 세율은 3.5%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12%입니다. 단 그 주택의 가액이 3억 미만인 경우 또는 1세대 1주택이며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게 정리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본 세율인 3.5%대로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의 경우는 농지외는 3.6%, 국민주택 규모는 2.96%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려나 상속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물의 가액을 책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 A에게 집을 5억 주고 팔았다면 A는 취득액이 5억이 되고 취득세는 5억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려나 상속은 그런 금액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줬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그 주택의 가액을 매겨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공시가격이란 게 뭐냐면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 토지나 건물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거래가의 80에서 90%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 최초 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규제에 초점을 맞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몇 안 되는 완화 정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군요. 적용은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 2021년 12월 30일 내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받습니다. 조건은 우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일반 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여야 하는데 1억 5천만 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1억 5천 초과면 50% 면제입니다. 그리고 합산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단 20세 미만은 제외된다고 하는군요. 일반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 게 좀 그렇군요. 수도권과 일반 지역의 분양가는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이상으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득세 고민하시는 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